시와 예술의 만남, 배경 감독을 초청해서 국민영화 하루를 보면서 시와 영화의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앞에 영화관이 깨운 나의 문학이라는 제 체험담을 조금 앞에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해 가을에 정년 퇴임을 하고 올해가 지금까지 이제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시와정신 아카데미를 열겠다 해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4개 세션으로 시와정신, 그리고 출판 편집 부분하고 창작 포럼,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센터, 시와정신 문학방송, 이 4분야인데, 오늘 이 행사는 창작 포럼의 일환으로서 시와 민족 장르의 만남을 모색해 나가는 건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지되고 1년에 이런 행사도 4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배경 감독 영화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했죠. 네,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서로들 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배경 감독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분이 영화에 쏟는 열정을 확인하고, 또 짧지만 8분짜리라고 했습니까? 삼겹살도 만들었어요. 삼겹살은 몇 분짜리입니까? 20분짜리. 어쨌든 조만간 우리 영화관에서 배경 감독의 영화가 1000만을 돌파하는 이런 시간이 오기를 내가 기도할게요. 되겠지?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진정 소통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얼마나 알아야 아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때는 시간 강사를 할 때 한 학기에 1000명씩을 가르쳤거든요. 대전 지나가다가 여학생들이 막 켜서긴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 얘가 한남대인지 개정대인지 지진대인지 친하고반인지 몰라가지고 막 이러다가 몇 마디 단어를 던지다가 단에 오장이 있는데, 전 돌아서 그렇게 이해하는, 사실은 가까이 우리가 있으면서도 안다는 것이 가능한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는 여기서 이야기되는 시와 영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 또한 독립영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 감독이 만든 하루라는 영화 보면서 무제한적인 속도 전쟁에 휘말려 있는 문화적 현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독립영화로 한번 다가가보는 이 시간이 아주 기쁩니다.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날 여름이 되면, 제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안성입니다. 저희 마을에 80여 미터 폭이 되는 한천이 있는데, 한천에는 넓은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어릴 때도 보면 이제 여름에 거기에 가설 영화관이 들어옵니다. 천막을 이렇게 치고. 그런데 거기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다 볼 수가 없죠. 왜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초딩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참여하는 영화는 그 당시에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온 동네 가족들에게 특별 초대된 영화 한두 편을 보고 말았어요. 저녁이 되면 이제 얼른 저녁을 먹고 나가서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서 이제 저쪽 한 80m 떨어진 데 이렇게 천막이 치어진 가설 영화관을 내다보면서 저기에서 무슨 영화가 되는가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자전거에다가 앰프를 달고 영화를 홍보하는 사람이 마이크로 영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설레이면서 따라다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추석날 설 때는 이제 한 20리대는 안성으로 영화를 보러 갑니다. 추석날은 이제 어쩌저쩌 가고 설날은 이제 세뱃돈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추석 때 했었고요. 동생들 따라서 안성으로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영화를 보러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갔어요. 부모님들 이제 난리가 났죠. 얘가 어디 갔나 저기 한 6시간 후에 제가 나타났어요. 부모님이 앞으로는 영화 보러 갈 때는 절대 그냥 가지 말고 다녀오겠다고. 만약에 거기서 집을 잃으면 어떻게 했냐. 제가 노프라고 그 버스에 행선지가 있는데 그걸 보고 타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막 저를 벌써하고 이 천재가 태어났다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학교 때 가서도 시청각실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평택고등학교에서 지냈는데 가끔 이제 주말에는 가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했죠. 돌아켜 보면은 제 어떤 유연과 총선생님께서 영화의 흔적이 아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시인 누구예요? 유승 씨, 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땡. 김재용 선생님은 비평가인데 왜 김균하 선생님? 윤동주? 신석정.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삼지탕 고요한비 타고 내려오는 고요한 곳에 식물생활고 멀리 무르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내가 타이머를 해놓고 한 20분 갔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4월 초에 제 인생의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딱 되거든요. 나는 대학에 가면 국문과를 가서 국어 선생이 되는 그리고 시를 써야 되겠다. 근데 시를 쓰겠다는 얘기는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인데 차마 내가 시인이 되겠다 이 얘기 못한 거예요. 이렇게 이 신입피왕은 시인이 되고 싶다. 이제 신입피에는 시를 쓰고 싶다. 왜 그랬냐? 시인을 하는데 별처럼 큰 고고한 존재고 그 당시 우리가 시를 접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주로 보니까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우리보다 너무 머니까 내가 시를 쓰지만 시인이 된다는 것 자신이 좀 없었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30 나이에 시인이 됐고 40대가 들어서면서 한 번 이제 윤여창 작가 첫 번째 교수가 돼서 지난해 8월 말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저는 시인이 됐고 대학의 국어 선생님이 됐으니 고등학교 때 제가 꿈꿨던 일을 다 성취한 것입니다. 대학 교수로 모교에서 공직하고 시창작을 강의하고 학생들에게 문학을 강의한다는 기쁨은 말할 수 없죠.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변화해서 문학적 성취를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일인데 사실은 뭐 부모가 되어서 자기 발전보다 자식의 발전을 기뻐해야 하듯이 선생 또한 자신의 발전보다 제자들의 발전을 보면 엄청난 기쁨입니다. 사실 뭐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제자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연구년을 가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대학 교수생활 중에서 가족과 함께 떠난 연구년의 감동은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 8월 6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대로 제가 연구년을 가기 위해서 가족 4명이 이제 한 명당 이민 가방 2개씩을 집을 싸고 8개죠. 그래서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집 앞으로 밴을 불렀어요. 밴을 불러가지고
천장까지 막 싸가지고 지금. 딱 뒤를 보니까 저쪽 구석에 둘째 아들이 처박혀 있고 가운데 지네 엄마를 이제 모시고 이쪽에 큰 아들이 딱 있는 이제 앉아서 시트벨트를 딱 내려서 자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죠. 그 순간 내려오던 결정. 너무 그거는 진짜 지금도 그 생각 없는 막 결정입니다. 이거는 설레임만 가지고 아니라 두려움에다가 뭔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완전체가 이제 충족을 하는 거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대였는데 저희가 생활하는 거는 월러 크릭이라고 해요. 물러서 이제 호두나무 크릭은 계곡인데 여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호두나무 공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파크레이크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미국의 아파트라는 건 이렇게 연립주택처럼 2층이에요. 4개가 붙어서 2층인데 목조 건물로 캘리포니아는 이제 지진이 많이 나니까 나무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가족들하고 지낼 때 정말 식구라는 이제 시를 썼지만 놀라운 어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더 큰 세계에 크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시를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섭 씨 나와서 시 좀 하나 읽어주세요. 그거 음악도 틀어주세요. 여기 이겁니다. 10년만 봉준호 감독 2010년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연구년을 보낼 때 3월경 버클리대 뱅크루프트웨이 따라 내려가 닿는 최덕 사거리 영화관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가 왔다. 며칠 전 버클리대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봉준호 영화 살인의 추억을 빌려본 뒤였다. 범인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연쇄살인이 묘한 안개를 피웠다. 살인 현장으로 새카맣게 날던 까마귀떼가 며칠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즈음 버클리대 학생회관 앞 광장 벤치에 앉은 송강구를 보았다. 제28회 샌프란시스코 국제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제 기간이었다. 영화제를 버클리대 영화관에서도 진행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마더를 보려 표를 구해 극장으로 들어가 더듬거려 앉으니 방금 시작한 영화 자막이 영어로 흐르고 있었다. 김혜자가 석양 배경으로 망연자실 갈대숲에서 북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한다.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들이 일부는 파동이 심장으로 밀려들었다. 마더 김혜자가 아들 원빈의 살인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이 모성에 대한 의문과 묘한 여운의 꼬리를 물었다. 영화의 감동은 화문을 읽으며 시간을 따라 강한 마력으로 살아났다. 미국에서 접한 마더는 대단히 낯설고 신선한 충격이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들어와 보니 객석에는 미국인 백발 부부인 듯 중년 멕시칸 남자와 중국 여자 그리고 나 5이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홍 감독이 덜 알려진 이유라 다짐했다. 그래도 마더의 감동은 사라지지 않고 여러 날 나와 공연했다.
2020년 2월 열린 LA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의 기생충은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과 국제극영화상을 휩쓸었다. 내가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그의 영화 마더를 본 지 10년 만이었다. 내가 뭐 죽어 떠드는 것보다 그냥 방송하겠다. 제가 UC 버클리에서 지낼 때 가장 인상적인 게 버클리에는 이제 PFA라는 건물이 있어요. 퍼시픽 힐름 어카이브. 그러니까 태평양 필름 보관소 뭐 이런 데인데 거기서는 영화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28회 국제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제인데 이것이 세 군데에서 이루어져요. 많은 부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방영되고 진행되고 거기서 한 샌프란시스코에서 1시간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산호세 여기가 실리콘밸리예요. 실리콘밸리 거기서 한 상당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버클리대에서 15% 정도가 유지됩니다. 이를테면 국제 영화제가 이루어지는데 한남대학교에서 뭐가 된 거입니다.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 그렇죠? 버클리대에서 그런데 제가 그때 봤던 한국 영화는 이제 홍상수 감독의 첩첩산중 이게 이제 2008년작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2009년작인데 왠지 우리가 보면 조금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좀 뭐 싱거워요. 알코올리즘에 관계된 건데 외국인들은 꽤 거기에 몰입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그 말레이시아 영화였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미국에서 우리 영화가 방영될 때도 자막은 영어로 나오죠. 말레이시아 영화였는데 말레이시아 영화도 이제 영어 자막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이 단순해서 그 영어로 다 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화를 보는 순간은 3개 국어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영화 자체는 말레이시아 언어로 유지가 되고 자막은 사실 영어로 나오죠. 제가 이제 우리는 영어를 통해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니까 한국어와 영어가 언어가 이렇게 세 개가 언어가 충돌을 하면서 유지되는 그런 순간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이제 그 평가서를 하나 주는데 가서 이제 1, 2, 3, 4, 5등급을 주는데 우리 영화는 이제 엑셀런트를 주고 다른 때는 에버리지인가 해서 뭐 중간을 주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큼 평가에 기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긴 줄을 서고 또 티켓을 구해서 영화관에 들어가서 참여할 때 국제영화제에 제가 참여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 버클리라는 대학의 그 스케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또 미국에 와서 영화를 통해서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세익스피어가 우리 인생은 한편의 연극에 비유했죠.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여자 모든 남자는 배우다 이렇게 했었는데 다 아는 이야기지만 너무나 진부해서 우리가 쓰지 않던 용어들이 언어인데 아주 이제 오늘 배 감독을 만나면서 이 언어를 제가 떠올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대단히 스펙터클하고 판타스틱한 영화가 아닌가. 오늘 돌아가시면 지금까지 진행된 영화의 더불어 내일부터 새로운 획기적으로 새로운 시나리오 쓰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나리오가 쓰게 된 계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현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전혀 오늘부터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삶과 다른 획기적인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아가는 시나리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감독 나와주세요. 오늘
문학도 방송에 어서 오셨습니까? 시원하신 문학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특강을 맡게 된 배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하나 대표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날도 부족한데 이렇게 진짜 귀한 걸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게 진짜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한 시간. 네, 한 3시간 준비했는데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그것 다 하고. 네. 항상 이제 강의할 때 제 이름 잘 모르실까봐 제가 이름을 크게 써갖고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배기원이고요. 영화를 계속 대전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흥영화사라는 이제 영화사를 만든 이유는 제가 2018년도에 만들었는데 대전에서 이제 영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같이 영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조금씩 사람을 좀 모으려면 우리가 그래도 좀 이런 근거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흥영화사를 2018년도에 설립을 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이제 대전영화제 신영사회를 단체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시민 배우님들도 오셨는데 제가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시민분들이 모이게 됐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그룹이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영화제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 영화 배우 만들기. 이게 제 특기인데요. 왜냐면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족들은 다 이미 영화 배우 됐고요. 제 이모, 이모부, 장인어른, 장모님 전부 다 지금 영화 배우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있으면 영화 배우 되실 수 있으니까 같이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보여드릴 게 이제 하루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시민분들과 시민 여성분들과 같이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요거 예고편을 먼저 잠깐 보여드린 다음에 시작할게요. 영화가 10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예고편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깐 볼 수 있어요. 영화가 궁금해지시나요? 네. 거의 가보거나 가장사 제 생각입니다. 예전에 그 대전이주라는 그 잡지 있잖아요. 지금 이치대전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표지 모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죠? 여기가 어딘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국내 서열 4위였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영화 만들어갖고 이제 취재를 해가셨는데 잡지에서 그게 이 페이지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대통령 밑에 4번째 있더라고요. 서열 4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영화를 시작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저 찾아보시겠어요? 애기? 애기. 여기 아니에요. 여기 이게 전데 아마 5살 돼 보이죠? 네. 어릴 때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영화관에 갔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들 그
그런 영화들이 저한테 되게 감동을 준 기억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받은 이 감동을 제가 영화를 만들어서 이 관객들한테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영화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제 모티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아마 이 사진 보여드린 거 되게 싫어하실 건데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거 뭐라고 하죠? 베네토 머리. 그리고 거기다가 영상까지 이렇게 만들어갖고 저한테 카톡을 엄마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놀랐죠 사실. 이제 그 집안에 그 장롱 정리를 하다가 제 옷이 이렇게 있어서 버리기 전에 찍어놓고 그다음에 영상까지 만들어서 저한테 보낸 다음에 이거를 처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던 네 옷이요 히히히. 이거 캡처해놓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제가 영화 감독이 된 게 참 이런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상으로 보고 막 잘 만드세요. 되게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영화 배우로 만든 아주 짧은 1분짜리 영화예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건데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영화예요. 뭐냐면 이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찍고 1분짜리 영화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가 이제 독일 함부르크 단편영화제라는 곳인데 야외 그 300석 야외 공연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영화 상영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되게 그 두근거렸죠. 이 핸드폰으로 만든 이 짧은 영화, 동양에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영화가 지구 반대편에 저 독일에서 과연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질까, 공감대를 일으킬까, 이 노부부의 어떤 하루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하면서 갔는데 이 영화 여기서 상영한 다음에 나올 때 이 어떤 그 외국인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쳐다보니까 이제 너 영화 잘 봤다 이렇게 하고 엄지척을 딱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이제 감동을 느꼈거든요. 이게 통하는구나, 영화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대단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 금방 끝나니까 잘 보시면 돼요. 신랑 대화연구는 신부 이미자 양을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뭐래? 아무튼 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다 했고 와. 하라면 해. 네. 재미있나요? 따뜻해요. 예, 1분짜리 아주 짧죠. 그래서 저도 실험적으로 이제 만든 영화였는데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항상 저 영화 특강할 때는 항상 꼭 틀어드려요. 짧으니까. 예, 여기가 이제 함부르크 단편영화제라는 곳인데 여기 보면은 옛날 폐공장을 개조해갖고 거기서 영화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축제들이 이제 열린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대응영화사 2018년도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원래 고향이 대전이고 20대 때 서울에 갔다가 10년 이제 있다가 내려와서 대전에서 이제 영화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쯤에 왔는데 2018년도쯤에 대응영화사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뭐였냐면 영화는 어디든 만들 수 있다. 시나리오도 어디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고향인 이 대전의 이야기를 한번 써서 세계로 한번 만방에 펼쳐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스토리의 세계화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대흥영화사를 출발을 했습니다. 대흥동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흥영화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크게 흥해보자, 크게 한번 놀아보자 뭐 이런 뜻이에요. 대흥영화사. 그래서 대흥동 사거리 옆에 건물에다가 이제 그 간판 올릴 때 사진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흥 책한권 영화제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영화 틀면서 손님들 모셔갖고 거기서 이제 축제를 열기도 했어요.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시민분들과 같이 이제 영화 작업도 하고 영화 감상도 하고 이랬죠. 지금 오신 두 분 계시네요 여기. 오명수 선생님 계시네요. 예. 네. 예, 되게 오랫동안 같이 하신 거죠. 예,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흥동에서 이제 대전로구나 화전놀이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인분들 계시기 때문에 예, 김호연제 대덕 제가 김호연제를 좀 늦게 알았어요. 그 축제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셨네 하고 이제 그 발자취를 찾다 보니까 좀 감동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것도 짧게 10분짜리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전놀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이분 삶이 되게 퍽퍽했던 걸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영화 제목만이라도 이분의 봄날을 좀 찾아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반어법으로 화전놀이라고 쳤습니다. 예, 이 영화는 대전에서 80% 찍고 20%는 이제 저기 파리 가서 찍고 왔어요. 예, 화전놀이 진짜 그 김호연제가 살던 집 있잖아요. 그분 살던 집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는 남편 방, 여기는 김호연제 방 집. 이건 오정동에 있어. 오정동 이야기를 시민분들과 오정동에서 50년 동안 사셨던 그 주민분이시고요. 아까 오명수 시민대원님 네, 여기 계시네요. 이런 활동들을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시민분들과 작업도 하고요. 제 영화도 하고. 그러다가 대흥동에서 옮겼어요. 대흥영화사 여기 소재동이에요. 소재동 그 옛날 집들 있잖아요. 철도 관사로 쓰였던 곳인데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간판 아까 그거 껴와서 여기 그냥 길에다가 벽에다 붙였어요. 멋지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사실 여기가 이제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래갖고 완전 그냥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정글처럼 고양이를 천지고. 그런데 여기를 이제 스튜디오로 한번 꾸며보자. 그래갖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집이 세 채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세 가구가 살았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뭐 집이 다 지저분하고 막 다 부서지고 막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수영 사무장인데 같이 여기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청소하고 새롭게 꾸미자 해서 이제 제 조카들도 불러서 막 하고 그래. 보니까 되게 오래돼갖고 낡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새로 해야 되는데 이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다가 이분을 불렀어요.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세요? 대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마루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분은 이제 목수가 아니라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세요. 장국 명인의 고다 한규 선생인데 아시나요? 네. 이렇게 하니까 아시는구나. 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분한테 지은 빚이 많아서 이렇게 홍보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와. 그다음 한기복 선생. 근데 이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 지금 그 코가 고당이거든요. 지금 그 옥천에 고당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계시거든요.
그 이름 따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변천입니다. 이렇게 막 썩었던 부분을 새로 깔고 카페트도 깔고 해서 이제 예쁘게 변화를 시켰죠. 예, 마당도 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도 예쁘게 했죠. 그리고 바깥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도 영화를 찍었어요. 나중에 이제 혹시 계기가 되시면 보실 수 있는데 대전 1960이라고 1960년대 있었던 일을 찍을 때 거기 방으로 사용한 곳입니다. 예쁘죠? 제가 이런 거 꾸미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열심히 이제 자기가 도배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배 같이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열심히 꾸몄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대흥영화사 소재 스튜디오 1년만 스튜디오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1년만이라는 게 사실 여기가 제가 들어간 이유가 철도 관사촌인데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인 기술자들이 와서 살던 집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를 싹 밀고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 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해서 저는 그게 되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거기를 좀 이렇게 좀 보존을 해갖고 우리 대전의 재산으로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거기서 영화 세시공도 찍어갈 정도로 굉장히 옛날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다 담겨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언제 철거될지 모르니 우리가 1년만 있자. 그래서 1년만 스튜디오라고 줬는데 역시 이름을 사람이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결과는? 어쨌든 여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와서 너무 이쁘다 해서 방송에서도 와서 찍었는데 보여드릴게요. 불 안 꺼도 될 것 같아요. 즐거운 체험을 마치고 다시 소재동의 정겨운 골목길을 나서봅니다. 와, 세탁소 진짜 정겹다. 마치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주변에 있던 그 세탁소인 것 같은데 타임머신 타고 지금 과거로 온 것 같아요. 너무 정겨워.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응? 선생님, 여기는 대문이 열려있어요. 대문이 열려있는 건 들어가 보라는 뜻이겠죠? 뚝뚝. 안녕하세요. 대문이 활짝 열려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갔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2층 마당을 깨끗하게 가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요? 예, 영화 찍는 스튜디오. 그럼 혹시 감독님이세요? 네, 진짜 영화 감독님 맞으세요? 네. 저 오늘 데뷔하는 날이에요. 완전 신기하다. 배기영 감독은 대전에서의 삶이나 역사 등 대전과 관련된 이야기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소재동의 중급 특별한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여기가 메인 스튜디오.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탁 떨어진 것 같아요. 보통의 영화사라고 하면은 이제 도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소재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기 소재동은 예전부터 철도 관사촌이 있어서 굉장히 옛날 소재동이거든요. 근데 얼마 후면 여기가 철거가 재개발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꾸며놓고 영화도 찍고 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기 많은 카페처럼 공간을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어요. 옛집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레트로풍의 스튜디오인데요. 공간 하나하나가 속에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신경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아있으니까요. 너무 뜨뜻뜨뜻하고 좋아요. 이렇게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다 너무 센스가 있어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리모델링을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리모델링 잘 할 줄 몰랐는데 주변 예술인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장구명이 있으십니다. 어머. 고당 한경수
보니까요. 이번엔 장구채가 아닌 망치를 들고 손수 마루 작업을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가고 외면받고 버려졌던 공간이 작은 관심과 노력 속에 문화를 즐기는 유쾌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오, 벌써 손님이 찾아오셨나봐요. 아니, 저 빼고 진지한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라져가는 대전국대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지옥의 이 저기 상품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동구에서 공모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디어 상품 뭐냐면 이 지우개는 이렇게 쓰면은 지워지잖아요. 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대전 근대문화유산 소재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한 50만 원 들더라고요. 만드는데. 근데 제가 그 은상인가 받았고 5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쌤쌤 됐어요. 그 아직 창고 안에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 선물 드리려고 이걸 어제 쌌어요 이렇게. 근데 놓고 왔어요. 어머. 제가 그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우리도 못 받았을 방송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일 중에 가장 큰 게 이 신데렐라 오디션이에요. 뭐냐면 원래 신데렐라라고 하잖아요. 신데렐라를 패러디한 건데 신이 영화잖아요. 신 데리지 마라 신데렐라. 그래서 신데렐라 오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모집을 했어요. 사람들 신데렐라 오디션 보실 분들 그래갖고 아까 예고편 보셨잖아요. 3주간의 그런 오디션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통과하신 분들이 이렇게 6분이. 네, 신청도 6분. 신청하신 게 6분이고 통과하신 게 100% 통과 6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하루라는 영화예요.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근데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이제 이 6분이 오셨잖아요. 그럼 이 6분의 특징을 담아서 그때부터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시나리오에 이분들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특징을 보고 제가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3주간 같이 훈련하면서 이분 어떻고 이런 걸 제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아니면 원래 기존에 있던 시나리오에 투입이 되면 연기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본인 말투나 성격 이런 게 담겨 있으면 되게 수월하거든요, 연기하기가. 그래서 이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막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가족으로 엮어보자. 그래서 가족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가 탄생이 되었죠. 그래서 이분들과 만든 이 영화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면 영화제다 출품을 해요. 근데 이제 국내외 11개 영화제에 출품이 되어서 이제 채택이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상영을 하게 되고 5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인도에서 지금 본 있지만 인도 영화제도 많이 가서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갖고 정말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처음 영화에 출연하시는 분들과 함께한 그 작업으로 이렇게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루 영화를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이 제가 하루 시나리오를 쓸 때 지금 8분 40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제가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쓰다가 뮤지컬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갑자기 뮤지컬 대본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음악 감독님이 굉장히 잘 이렇게 요리를 해주셔갖고 이분들이 노래도 멋지게 해내셨어요. 그래서 뮤지컬 영화, 단편 뮤지컬 영화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나 안 가. 할머니도 아프시고 이모 할머니도 있고 고모들도 있고
아, 그리고 친구들도 없잖아. 너 스마트폰 줘봐. 알았어. 갈게. 싫어. 그녀의 숨이 깃든 여기 저택은 내 그녀만을 기다려. 머리띠를 할까? 고기 그놈의 고기는 아유 젊어서 그냥 스테이크만 먹더니 왜 이렇게 고기를 밝혀? 근데 우리 소희는 엄마 안 보고 싶어? 진짜 안 보고 싶어요. 그래도 가끔 생각날 때 있지? 전혀요. 근데 집 나간 우리 엄마 얘기는 왜 자꾸 꺼내세요? 응? 아니 나는 그냥 궁금해서. 엄마 생각 하나도 안 나니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진짜 성격하고는 지혜이 꼭 빼닮았어. 응? 고기 여기 줬잖아. 고기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못한다. 왜 이렇게 고기를 밝혀? 어?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한 번만 가줘. 돈 꼬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까지 맡겨. 정말 돌아버리겠다. 애 데리고 집안 돌아다닐 순 없잖아. 지금 우리 집 꼴 좀 보라고. 엄마는 치매 걸려서 하루 종일 봐줘야 되고 이모까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뭐 도움이 되겠커녕 밥만 춘대고 있고 나 10원 20원 이미 물가 붙이면서 살고 있는데 수지쟤는 배우되겠다고 헛바람 불어서 지금 저러고 있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내가 그냥 죽어버릴까? 야, 왜 이러냐? 내가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돈 줄게. 그래? 뭐 얼마나 보내줄 건데? 야, 꼬맹이. 나 꼬맹이 아니거든. 올, 그럼 꼬마 아가씨, 고모 얘기 좀 들어볼래? 내가 너만큼 어릴 때 나도 세상 그랬어. 이제 이만큼 컸는데 아직도 마음에 눈물 묻은 나의 오랜 꿈은 매우 위해 모두 배워. 이렇게를 통하려고요. 핸드폰만 눈이 빠져가. 여보세요? 네? 오디션이요? 오디션은 행운이야. 실수하는 끝장이야. 이는 꿈의 환풍 계속해야고. 그래도 내가 신내라. 친구같이 아 정말 수시 그게 뭐예요? 아 신 베리겠네 진짜. 그래도 내가 신내라. 친구같이 생각일라. 언젠가는 오디션은 행운이야. 실수하는 끝장이야. 이는 꿈의 환풍 계속해야고. 그래도 고모는 꿈이 있잖아. 똑똑한데 우리에겐 꿈이 있어. 지금 너무 힘들어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꼭 사줄게. 너무 힘들어도 내보다 나은 내일 비 온다. 그래도 우리는 지치지 말고 외롭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조금씩 천천히 함께 내일을 맞이할 거야. 내가 너만큼 어릴 때 나도 세상 그랬어. 이제 이만큼 컸는데 아직도 마음에 눈물모드. 내 오랜 꿈은 매우 이 위에 모두 배워. 이렇게를 돌려 핸드폰만 눈이 빠져가.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 공간을 소개해드리고 보니까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제가 직접 꾸민 공간에서 이렇게 시민분들과 유의미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게 되게 좀 보람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코로나가 되게 한참일 때였어요. 2021년도면.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영화를 만든 다음에 시사회를 하는데 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시사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진을 남겨놨네요. 자, 그리고 이제 2022년 6월인데 이때도 이제 코로나가 진짜 되게 심할 때였어요. 근데 인도의 영화제에서 이제 너네 영화 상을 준다, 와라, 올래? 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못 가죠. 코로나 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까 그 남자 배우분 있죠? 이분이 아까 사실 딸이에요. 둘이 모녀 관계예요. 아니 부녀 관계.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인도 하면 카레 아니냐. 우리 그러면 인도도 못 가는데 모여서 카레라도 끓여 먹자. 그게 바로 이제 하루 영화제 시초가 된 거예요. 이 마당에서 하루 영화제를 열기로 했어요. 모여서 우리 놀자 그럼 하루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 제작진들, 관계자들 모셔놓고 같이 놀자 그냥. 이렇게 해서 영화제를 연 거죠 사실. 이렇게 열었는데 제가 이제 6월 26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깜짝으로 준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레드카펫. 네. 골목에다가 레드카펫을 깔아버렸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는데 골목 돌았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즐겨주셨죠. 손 흔들고. 재밌었겠죠? 네. 우리가 작은 영화제지만 할 건 다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영화제예요. 참새도 오고 고양이도 오고 굉장히 다들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이렇게 이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할 건 다 했다고 또 상도 주고 그다음에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카레에다 고기도 갖고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목이 뜯기면서 재밌었죠 어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소재동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한 10명 이상 오면 이제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또 추워서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게 있어갖고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다가 보니까 기회가 또 생긴 거예요. 여기 대릉영화사 있죠? 간판 또 떼서 여기다 붙였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여기가 80평이에요. 80평. 제가 또 누구 불러야 되죠? 네, 고등학생 불러야죠. 또 오셔갖고 또 뚝딱뚝딱뚝딱 하셔갖고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항상 미안하지만 하여튼 기술이 좋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꾸몄어요. 여기 바도 만들고 이제 회의 공간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대전영화협회라는 모임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축하도 해주시고 같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 연기 워크샵도 하고 시나리오 워크샵, 영화 제작 워크샵 그리고 이제 영화제 가장 큰 행사죠. 이렇게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전영화협회 신영사의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분들과 만든 또 작품이 또 있어요. 웨딩드레스라고 해서 이건 이제 대덕구에서 대청호 시민영화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이제 그 대청호 시민영화학교라고 해서 거기 이제 모인 분들이에요. 신베릴라 오디션처럼 모이셔갖고 이제 하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 배기원 감독이라는 사람이 뭐 영화를 가르쳐주고 찍고 한다는데 그 뭐 어떤지 모르겠다 했더니 이제 딸이 검색을 해봤나 봐요. 배기원 감독 검색을 했더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감독이다. 그래서 그럼 가보자 해서 왔대요. 와갖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찾아내려고 해도. 그러다가 회의가 다 끝나고 이제 가실 때 이분이 한마디를 툭 꺼내셨어요. 난 다시 결혼하면 웨딩드레스 진짜 이쁘게 입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몇십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웨딩드레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이제 꾸며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도 짧게 그렇게 영화를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상영도 하고 이렇게 같이 행사를 진행했죠. 근데 이제 이 영화제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이제 구청장이 바뀌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했죠. 저는 영화인으로서 되게 이런 게 아쉽거든요. 왜냐면 우리 독립영화가 만들어지면 영화를 보여줄 장소는 영화제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어디 보여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영화 만든 다음에 영화제 출품했는데 선정 안 되면 그냥 책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서랍 속에. 그렇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라고 2회까지 했는데 여기 이 영화제가 3회 못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진행하려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개인적으로라도 하려고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이제 진행을 못했고 대신에 하루 영화제를 키워보자. 그렇게 해서 하루 영화제로 가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그동안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영화제들을 다녔어요. 영화를 출품하면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면 갈 수 있는 건데 스페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온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영화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에도 좀 우리가 대전하면 무슨 영화제 딱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제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대전국제 하루 영화제라고 이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1회였잖아요. 그래서 2회로 해서
이건 좀 더 키워보자 해서 메가박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셉이 있잖아요. 여기. 대전 시민이 만드는 자생 가능한 영화제. 왜냐하면 예산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의 힘으로 한번 계속 이끌어 나가보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영은 이제 메가박스에서 했는데 그 전날 전야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동구에 지금 없어진 철이라는 카페인데 여기서 공연도 이렇게 하고 많이 모셔서 이제 음식도 맛있게 먹고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셨던 거죠. 그래서 2회를 이렇게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기념사진도 찍었죠. 여기는 이제 메가박스 영화관이에요. 영화관에서 이제 서포터즈 거량대 학생들을 서포터즈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영화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원래 독립영화가 좀 굉장히 진지하고 많이 어두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많이 이제 터치하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영화 보는 사람만 보지 독립영화 관심 있고 그런 분들만 보지 일반인 분들은 사실 관심이 없고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간격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 영화제에서 출품된 작품들에서 뽑는 영화들을 조금 더 일반 시민분들이 볼 수 있는 재미적 요소가 있는 흥미로운 영화들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외 영화 포함해서 400편, 해외에서도 영화 들어왔고 400편이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20편을 뽑아갖고 이제 영화를 틀었죠. 예, 그래서 재밌는 영화들을 많이 틀었고 여기 와서 보신 분들은 되게 즐거워하셨어요. 영화를 보시고. 그렇게 해서 2회 영화제가 작년에 진행됐고 이제 올해는 이제 제가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글로벌하게 아까 신베릴라 오디션이 이제 국내형이었다면 글로벌 신베릴라 오디션인 거예요. 여기 해외 이제 대전 시민과 베트남 유학생이 함께하는 K-무비 워크숍을 열었어요. 그래서 대전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에서 후원을 해줘서 이제 거기서 사업이 채택되어서 하게 된 건데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친구가 이제 뽑혔어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삼겹살이라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은 건데요. 좀 뭐 리얼리티하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가지고 그 베트남 가서 상영도 하고 왔어요. 10월달에 그런 작품이고, 그다음에 하루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네, 아까 인사했던 응우엔 디엔니가 여기 배우로 또 출연을 했습니다. 네, 배우예요. 네. 제 주변엔 다 영화배우라고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삼겹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CMB 방송에도 출연하고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이제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 영화가 만들어지면 유통기한이 있어요. 영화가 무슨 유통기한이냐면 그 영화제 출품하는 게,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2년 지난 거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출품을 해갖고 한 바퀴를 도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출품이 시작될 건데, 하여튼 어느 영화제에서 받아줄지는 저도 이제 모르죠. 그래서 앞으로 좋은 소식이 뭐 이제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했어요. 3회 대전국제화병화제. 그래서 진행을 했고요. 저기 같이 온 고리라는 친구 인도에서 왔고 베트남에서 왔는데 각각 역할이 있어요. 그 영화제 그 사무 부국장 역할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팀장. 그래서 두 친구가 정말 제일 열심히 영화제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희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이 한 장 더 있어요. 이제 이거는 영화제 그 CGV에서 했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서비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 지금 뒤에 있는 팔이 다쳤어요. 팔이 여기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부스하고 이를 열심히 돕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감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지혜이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도와주고 있고 내년에 같이 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친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정말 멋진 그 장면을 연출하게 됐죠. 예, 여기 이제 그 전야제 이제 만든 자리예요. 그래서 후원의 밤을 열었어요. 왜냐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자생 가능한 영화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영화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한테 한 푼도 이제 후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후원의 밤 행사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제가 있는 지금 만년동 그 건물인데요.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 그 옥상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예쁘게 꾸며놓고 이렇게 손님들 초대해서 후원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GV에서 이제 영화제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또 즐겁게 영화 감상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스토리의 세계화를 이루어가는 이제 대응 영화사랑 꿈을 이루는 영화단체 대전영화협회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영화 작업은 뭐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만 대전에서는 우리 대전 시민분들이 모두 영화 배우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질문 좀 받아보죠. 네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이때 선물이 있었어야 하는데 선물 질문하시면 되게 선물을 지금. 시를 영화로 만드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요? 네. 있죠. 그 김우현재 그 영화에도 시가 나와요. 네. 김우현재 시인의 시가 이렇게 읊어지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네. 시 너무 좋잖아요. 네, 한 편 한 편 짧아서 소비하기도 좋고 영상하고 가미되면 디카시를 또 넘는 뭔가가 나올 수도 있고 충분히 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아까 영화 보시고 뭐 다른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삼겹살 예고편이 있을까요? 이거 네. 배감독 TV를 검색해서 꼭 추가해 주세요. 네.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저거 그거요? 이거? Em cũng chỉ là muốn làm điều anh thích. Tại sao chị không hiểu cho em vậy? Nói thế mà cũng nói được à? Em nói có gì sai à? Cho dù ba mẹ có phản đối thì chúng quyết định đi du học rồi còn gì. Em biết gì mà nói. Em có gì mà không biết? 이거 몇 분짜리예요? 20분. 영화는 예고. 이거 예고다. 예고. 예고인데. 1분. Cái cụ có câu có công mà sát người lên kim. Mày có thể làm được mà. Cảm ơn. Thì tao cũng chỉ có bạn bè thôi. 알았어, 이 말일까? 아, 네, 언니 알면 얼마나 심하겠니? 이거 배가 고파 샀어? 삼겹살? 야 언니! 나 삼겹살 먹어보고 싶어. 지원이 저희가 꼭 배감독 TV 구독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흥해라. 자, 그럼 질문 없으면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따가 여기서 받쳐가지나 다 찍자고요. 왜냐면 이게 제 1회라 네. 왜 이제 스타들이 이렇게 했다라고.